지금 보시는 영상은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과 투자자들의 심정을 표현한 그런 적절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 이러한 가격 움직임에 대한 분석이 나왔었고 공유를 해드렸었습니다만은 막상 떨어지면은 아쉽죠. 아쉽지만은 그래도 올라온 정보들을 한데 모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 며칠 동안 하락했었던 달러가 반등하면서 103.63포인트를 기록해준 가운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으나 지금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락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꽤 높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은 27,000달러를 내주면 물론이며 26,289달러까지 밀리면서 다시 한번 26,000달러 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1,656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떨어지자 알트코인들 전부 다 비명을 지르면서 함께 흘러내리고 있네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에게 있어서는 악몽 같은 달이었던 9월달, 올해 9월달도 지금 당장은 조짐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미국 경제에 관련된 소식. 애틀란타 연준 총재인 라파엘 보스틱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유로는 이미 연준이 합리적인 기간 동안에 통화정책을 통해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2%까지 낮출 수 있을 만큼 긴축을 실시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미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입장인데 자, 이번 9월달 연준은 금리를 동결할 것인가 아니면 인상을 한 번 더 시킬 것인가. 연준이 인플레이션 측정에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알려진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 7월 데이터가 나왔는데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4.2% 상승하게 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어이가 없는 것은 정확한 물가 지표로 사용하는 이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을 계산을 할 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는 에너지, 기름값이나 전기세, 그리고 식료품 값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나요? 이런 거를 쏙 빼고 계산을 한다. 당연히 시민들의 체감 물가는 높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블룸버그의 ETF 전문가 에릭 발추나스는 최근에 소셜미디어에서 누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게리 겐세이 같은 경우는 자존심 때문에라도 절대로 현물 ETF를 쉽게 승인해 줄 것 같지 않다. 그러자 에릭 발추나스가 이에 동의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겐세이의 자의식 때문에 올해 승인이 되지 않을 확률이 25%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SEC는 첫 번째로 위즈덤 트리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결정을 미룬다라는 소식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인베스코와 발키리 현물 ETF 승인 결정 역시 연기하겠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 해가지고 목록이 쫙 나와 있죠. 9월 2일, 1일, 2일, 2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상을 했었던 대로 전부 다 결정 시한을 뒤로 미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0월로 넘어가게 되겠죠. 물론 아직까지 블랙락 관련된 발표는 나오지 않았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승인은 기대하기가 좀 힘들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기대 한번 걸어볼까요? 한편 최근에 홍콩에서 정식 출시한 암호화폐 거래소 해시키 같은 경우는 앞으로 1억 규모 자사펀드를 운영하게 될 것인데 이 첫 번째 세컨더리 펀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에 더 많이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펀드 50% 미만을 비트와 이더에 투입을 하며 나머지는 여러 알트에 나눠서 투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 불장 때도 뭐 사실 보면은 비트도 많이 오릅니다만은 알트는 더욱더 많이 튀어오르죠. 아마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알트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어서 양아치 중에 양아치 은행인 JP모건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다름 아닌 암호화폐 환전 관련된 상표권을 출원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항상 암호화폐를 욕하고 뜯기만 하는 CEO 제이미 다이먼이 있지만은 뒤로는 역시나 호박씨를 까고 있었다라는 것. 암호화폐 채택 및 도입 같은 경우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5년 만에
거래소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한 그 양이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다. 그와 동시에 크립토슬레이트에 이런 분석 또한 나왔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의 보유량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 즉, 입금되는 비트코인 양보다 출금되는 양이 많다라는 것인데요. 계산을 해봤을 때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45,000개 입금이 된다.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에 58,000개가 출금이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입금은 지속적으로 감소, 출금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규제 단속이나 거래소 보안에 대한 우려로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옮겨서 보관하는 경향이 커져가고 있으며, 또한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펀더멘탈만큼은 계속해서 강해지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이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 인투더블록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비트코인 가격대에서 3만 달러 구간까지 620만 개의 주소가 26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약세 흐름이 강해지면 더 거센 매도가 나올 수 있겠지만 현물 ETF 승인 등 강력한 호재가 발생하면 분위기는 쉽게 반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인데요. 자, 과연 이번 주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현물 ETF가 승인되는지 그래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손절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가격은 더 빠질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겠죠. 기회가 오고 있다. 자, 다음으로는 분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코엔 분석가, 비트코인은 반감기 전 매년 하락했었다.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본다. 올해 비트코인은 12,000달러에서 35,000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것. 뭐 범위가 이렇게 커. 12,000에서 35,000. 분석이라고 보기에는 좀 알딸딸하긴 한데 일단 12,000달러까지도 보고 있다. 엘리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3일봉을 봐라. 완전 개그다 개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비트코인 아직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25,000달러짜리 깨지지 않았고 그냥 이전 범위 내로 돌아온 것이겠죠.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버티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댄 크립토 트레이드 분석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 모습이 괜찮게 보이려고 한다라면은 26,800달러 선까지는 반등을 해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 나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로만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봐라 내 말이 맞지? 뉴스에 의한 펌핑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는다.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내려와가지고 24,000에서 5,000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하게 될 것. 자, 물론 앞으로 몇 주, 몇 달이 걸리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사자머리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 해당 추세, 많은 것을 보고 숏을 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중요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리고 상단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비트코인은 23,5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매크로 CRG 분석가는 이런 점을 지적하기도 했었는데요. 바이낸스의 호가창을 봤더니 보시면은 25,200에서 24,500 그리고 23,800달러 해당 구간들에서 각각 1,060개 그리고 1,980개 그리고 998개의 매수 주문이 몰려있기 때문에 해당 자리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매수가 걸려있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채우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주말 동안의 비트코인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것인가? 불안불안한 상황 속에서 장세는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재미난 점이 또 목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뭐가 떨어지고 있느냐?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좀씩 빠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만약에 도미가 좀 많이 빠져주게 된다면 그래도 알트코인들이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최근에 유니스왑 소송 재판에서 판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상품들, 비트코인과 이더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이를 두고 컨센서스 이더리움 개발사 변호사는 판사가 이더리움이 상품임을 재확인시켜 주었다라면서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두고 아직도 말이 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게리 겐슬러가 대답을 계속해서 회피한다라는 것이죠. 하여간 혼란만을 부추기고 있는 게리 겐슬러. 한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일본 기준으로 50주 2평과 200주 2평이 데드크로스를 내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6차례 데드크로스가 나왔었을 때 3차례는 12개월간 가격이 급락, 나머지 3차례는 오히려 급등했었다고 하는데 결론은 비트코인 따라가게 되지 않겠느냐. 다만 방향성에 의한 변동성이 꽤 크게 나올 수 있다. 이어서는 이더리움 고래들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사고팔고를 거듭하고 있는 고래들. 그 중에 평단 110달러에 무려 5만 개를 매입했었던 이더리움 지갑이 바이낸스로 12,087개를 옮기게 되면서 매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높은 가격대에 매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0배 이상 먹고 있는 고래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스위프트와 체인링크가 함께 일을 한다는 소식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간의 송금 네트워크 스위프트와 체인링크는 최근에 여러 민간 그리고 퍼블릭 체인에서 토큰화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밝혔네요. 확실히 기술적인 면에서는 그 활용도가 엄청난 체인링크. 반면에 안타깝게도 가격은 바닥을 설설 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높은 상승을 기록했었던 사이버 코인. 국내 업비트가 전 세계 거래소 중에서 물량을 가장 많이 들고 있다고 하는데 유통량의 33%나 들고 있으면서 바이낸스보다 더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업비트를 믿으신다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라면 해당 코인 거래하시는데 주의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장난질을 칠지 모르니까요. 불타는 금요일이 불타는 것이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가 불타고 있어가지고 암울하긴 한데 나중에는 이런 시간들이 거름이 돼가지고 더욱더 높게 상승할 수 있는 그 날들을 기대해보면서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은 그래도 시청료 주기, 광조댓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고 좋아요, 댓글 남겨주기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